다음 또 민지숙 기자가 준비했네요. 네, 이번엔 북한 소식 준비해봤습니다. 열병식 나온 김정은 사랑하는 자제분의 의미는입니다. 네, 어젯밤 8시 반쯤 이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건군절 75주년 기념 열병식이 열렸습니다. 2,000명이 넘는 인력이 동원이 돼서 역대 최대 수준이었다라는 평가가 나오는데요. 김정은 위원장도 이 자리에 직접 모습을 드러냈습니다. 우선 이 복장으로 눈에 띄는 점이 있었는데 이 검은색 코트에 검은색 중절모를 썼습니다. 이 복장은 이 북한 주민들에게는 좀 익숙한 모습인데 바로 김일성 주석이 생전에 즐겨 입었던 복장이다라고 합니다. 75년 전 김일성의 모습을 연상시켜서 이 백두혈통의 계승자임을 강조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. 네, 사실 뭐 북한이 하는 열병식을 우리가 뭐 이렇게 관심을 가져야 되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만 저희가 주목하는 이유 열병식에 북한의 신무기가 많이 나옵니다. 그래서 대체 어떤 신무기를 가지고 나올 것이냐 그리고 이 등장하는 사람들을 보면 누가 승진이 되고 누가 숙청이 되고 이런 부분들을 좀 지켜볼 수 있는 되게 큰 행사기 때문에 저희가 좀 주목을 하는 건데 근데 어제 열병식 모습이 사진은 좀 몇 장 저희도 지금 사진만 보여드렸습니다. 사진은 공개가 됐는데 조선중앙TV로 영상은 공개가 안 됐거든요. 강재묵 기자. 예. 근데 이게 민간 위성에 포착이 됐어요. 열병식 모습이. 네, 그렇습니다. 미국 민간 위성 업체 이 맥사 테크놀로지 위성 사진에 포착된 건데요. 이 한국 시간으로 이 오후 10시 5분쯤이라는 내용과 함께 이 열병식 현장 사진을 공개했습니다. 이 사진에는 보시는 것처럼 대형 인공기와 이 수천 명의 군중이 모여 있는 모습이 담겨 있는데요. 네. 특히 대륙간 탄도미사일 이 ICBM을 실은 것으로 보이는 이동식 발사대가 함께 찍히기도 했습니다. 이 북한이 관영 매체로 공개하기 전 이 현장이 그야말로 이 실시간 포착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. 네. 이후 이 조선중앙통신이 직접 공개한 사진에는 이 열병식 병력만 담겨 있고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나 이 무인기 등 이 군장비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. 네, 사실 이번 열병식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했었던 건 그럼 화성 17형이라는 이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모습을 드러낼 것이냐 여부였었는데 일단은 좀 공개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. 근데 이 ICBM이 열병식이 아니라 강재묵 기자. 예. 리설주 여사 목에도 등장을 했습니다. 네, 이 역시도 좀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. 네. 이 건군절 75주년 이 기념연회 사진 좀 보시겠습니다. 이 리설주 여사가 이 차고 있는 목걸이 보시면요. 네. 은색의 약간 길쭉한 모양이죠. 이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이 화성 17형을 형상화한 목걸이를 착용해 눈길을 끌었습니다. 이 끄트머리가 이 화성 17형처럼 이 흰색과 검은색의 이 격자 무늬로 철해져 있었고요. 네. 이 끝자락에는 이 엔진이 달린 듯한 모양의 목걸이가 함께 포착됐습니다. 김준일 대표님. 네. 지금 이 목걸이 아마 보라고 지금 하고 나온 걸 텐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? 그러니까 저게 뭐 얼마나 인기가 있는 건지 일반 대중한테 판매를 하는 건지 아니면은 주문 제작해서 딱 저것만 가지고 나온 건지는 모르겠습니다. 네. 어쨌든 저게 지금 화성 17호가 얼마나 이 국가의 중요한 어떤 자산인지를 좀 드러내기 위한 어떤 오브제로 좀 사용이 된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저는 이제 정말 병영 국가가 맞구나. 여기는 전쟁을 항상 준비해 있고 항상 네. 무기 같은 거 항상 이렇게 팔찌도 차고 목걸이도 네. 차고 참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풀어야 되나 생각이 드는데 네. 어쨌든 중요한 거는 지금 본인들은 건재하다고 아무리 경제 제재를 하더라도 열병식도 하고 우리는 건재하다라는 거를 지금 메시지를 던진 것이고 네. 뭐 이제 남북 관계도 그렇고 북미 관계도 대립 구도는 있지만은 어떤 식으로 이제 이걸 풀어야 되나 이 부분을 좀 약간 그러니까 그 건재하다고 하지만 자극은 안 했거든요. 네. 약간의 대화의 여지는 좀 남겨둔 거는 아니냐 또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좀 대화의 여지를 남겨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도 지금 주셨는데 지금 저희가 리설주 여사의 목걸이를 지금 봤습니다. 근데 저 목걸이를 하고 나온 바로 그 자리 리설주 여사의 목걸이 말고 사실은 김주혜 양이 굉장히 또 주목을 받았어요. 그렇습니다. 이 김주혜 양이 사진 속에서 그야말로 센터 한가운데에 자리한 모습이 공개가 된 건데 이 김정은과 리설주도 몸을 이렇게 살짝 틀어서 김주혜 쪽으로 향하고 있는데 네. 그래서 누가 봐도 주인공은 김주혜가 좋습니다. 네. 레드카펫을 걷는 모습에서도 김정은이 이 김주혜의 손을 잡고 바로 옆에서 걷는 모습, 이 어머니 리설주는요 한 걸음 뒤에서 이들 부녀를 따라 걷는 모습이 또 포착이
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. 네, 어제 열병식에서도 김주혜 등장했는데 네. 이 자리에서도 아버지 김정은 위원장이 손을 잡고 등장을 했고요. 함께 레드카펫을 걸었습니다. 그 뒤로 이제 간부들이 손뼉을 치는 모습이 공개가 되기도 했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 주석단과 함께 귀빈석에 올라서 이 네. 전체 열병식을 지켜보며 김정은 위원장과 계속해서 이 대화를 나누는 모습도 함께 포착이 됐다고 합니다. 이 매체가 이 김주혜를 언급할 때 이 호칭이 미묘하게 달라진 점도 이 주목됐었거든요. 이 사랑하는 자제분, 이 제일로 사랑하는 자제분, 또 존귀하신, 존경하는 등 표현입니다. 이 조금씩 다른 뉘앙스를 담았는데요. 먼저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. 중요 전략무기 시험 발사장에 사랑하는 자제분과 여사와 함께 몸소 나오시어 경애하는 존 비서동지께서 존귀하신 자제분과 함께 촬영장에 나오시자 폭풍 같은 만세 환호를 힘껏 터쳐 올렸습니다. 존경하는 자제분과 함께 숙소에 도착하시자 군종 지휘관들이 가장 뜨거운 경모의 정을 안고 영접했습니다. 네, 뿐만 아니라 이 의상 변화도 주목됐습니다. 이 처음 공개될 당시에는 이 패딩 점퍼라고 하죠. 이 조금 편안한 차림의 사진이 좀 공개가 됐었었는데 네. 이후 점점 이 성인 여성과 흡사한 이 공식적인 차림으로 바뀌었습니다. 이 전형적인 복장 규범을 보이면서 이 백두혈통의 권위를 부각시키려는 연출이란 해석 등이 더해지는 중입니다. 아니 지금 이 강재묵 기자 설명처럼 호칭도 변하고요. 이 옷차림도 변하고 있습니다. 지금 이 얘기를 쭉 보면 강재묵 기자, 예. 결국 김주혜 양이 후계자라는 거 아닙니까? 네, 맞습니다. 때문에 이 외신 워싱턴 포스트에서는 이 김주혜가 후계자로 선택됐다는 분명한 신호다라는 소식을 좀 분석해서 전하기도 했습니다. 이 김주혜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함이라며 이 후계 구도가 분명하다는 우리 전문가 표현을 담기도 했는데요. 네. 하지만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 이 김주혜가 후계자로 선택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엇갈리는 상태입니다. 저희가 직접 취재해보니 북한 전문가도 이 지나친 해석일 수 있다라는 평가를 내주기도 했거든요. 앞서 설명드린 이 호칭 관련해서 먼저 짚었습니다.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. 이사오고 레토릭이 사랑하는 그다음 존경하는 게 바뀌었잖아요. 그런데 이제 오늘 또 이 열병식 관련 보면은 사랑하는 자제분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. 그러면 또 이 후계자에서 그럼 또 후계자 떨어진 건가? 그게 아니잖아요. 어린 그 자녀에 대한 최대한의 여우상의 표현이다. 이렇게 생각해야지 이것을 가지고 후계자까지로 이렇게 하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다. 네, 그런가 하면 오늘은 이 사랑하는 이라는 수식어로 또 바뀐 표현도 좀 있었거든요. 때문에 이와 같은 수사어로는 이 후계 구도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입장도 나왔습니다. 이 사랑하는으로 바뀌었으면 이 존경하는 것보다 떨어진 것이냐 이런 의문들이 나오는 거거든요. 이 다양한 해석은 계속 나오는 중입니다. 이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이 국정원도 김주혜의 후계자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면서도 이 북한의 달라진 태도는 이 주목할 만하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. 네, 통일부 관계자도요. 김 위원장의 후계 구도를 판단하기엔 조금 이른 감이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. 그럼에도 모든 가능성은 일단 열어두고 이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. 소정섭 위원님. 네. 김주혜가 후계자가 될 가능성 얼마나 될까요? 뭐 가능성 자체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죠. 북한은 기본적으로 왕조 국가. 이거 뭐 지금도 마찬가지일 텐데 제가 10여 년 전에 북한 갔을 때도 보면은 그 동상 앞에서 네. 북한 관리들은 전부 다 일렬로 서가지고 동상을 향해서도 90도를 북한을 하거든요. 언제 갔다 오신 거예요? 뭐 2008년이니까 좀 너무 됐죠. 네. 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. 모든 동상 있는 데 가서 그렇게 절을 하는 걸 보고 완전히 왕조 국가기 때문에 네. 우리가 역사상에서 생각해 보면 예전에 뭐 통일신라 시대에도 여왕들이 있었지 않습니까? 그런 가능성 자체를 그러니까 북한에서 뭐 여성이기 때문에 그 뭐 전혀 아니다 이렇게만 볼 문제는 아니다. 하나의 가능성은 있다. 네.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후계자로 이미 어느 정도 정해지고 후계자 수업을 시키는 것이다라고 보는 것은 또 그것도 너무 나간 것 아닌가. 지금 이제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는 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들은 전혀 안 나오고 지금 계속해서 이제 이 딸만 노출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. 제 생각에는 여러 가지 그런 가능성도 있으면서 이제 대외적으로는 김정은 위원장은 일종의 좀 이 정상국가 우리로서의 그런 모습을 자꾸 보여주고 싶은 거 아닌가. 가족이 있는 아내와 아이들을 같이 데리고 움직이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내부적으로는 어쨌든 그런 이제 상징
조작을 조금 더 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. 84년생이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아직 뭐 30대지 않습니까? 그렇죠. 후계자를 본격적으로 논하기에는 아직은 좀 이르지 않나 싶습니다. 김주의 후계자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후계자보다는 일단 정상 가족, 정상 국가 약간 이 모습을 좀 강조하려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.